1960년대 미국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음악일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듣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고, 저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북소리였고,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1960년대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당시 음악은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BGM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가장 뜨거운 무대,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멜로디랑 리듬이 노래 가사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심지어는 사회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배경을 아는 것부터겠죠.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대한 사회적 격동기였던 1960년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인종차별과 불평등 문제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은 바로 이런 부당함에 맞서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외치는 거대한 함성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고 또 지치지 않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줄 뭔가가 절실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음악이 해낸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의 운명처럼 등장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소울 음악의 등장이었죠. 이름 그대로 흑인들의 경험과 영혼, 그 자체에서 터져나온 음악이었습니다. 소울 음악을 그냥 여러 장르가 섞인 음악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섭섭하죠. 이건 화학적 결합에 가까워요. 교회에서 부르던 가스펠의 그 뜨거운 열정, 블루스가 담고 있는 깊은 한, 재즈의 자유로운 즉흥성, 그리고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R&B의 리듬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완벽하게 녹아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사에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울 음악도 사실 한 가지 색깔은 아니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또 되게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모타운처럼 아주 세련되게 다듬어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팝 사운드에 가까웠고요. 다른 한쪽은 서던 소울이라고 해서 훨씬 더 거칠고 막 감정을 그대로 터트리는 듯한 날것의 사운드였죠. 스타일은 달랐지만 둘 다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와, 젊은 미국의 사운드라니. 슬로건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우리 흑인들만의 음악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이라고 선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스티비 원더나 슈프림스 같은 슈퍼스타들이 바로 이 모타운을 통해 모든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모타운의 히트곡들이 전국 라디오를 장악하면서 흑인 음악은 더 이상 소수만의 문화가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 몇 곡이 히트한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인 통합이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한편 아까 말했던 그 거친 매력의 서던 소울 쪽에서는요, 더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스택스 레코드라는 곳의 전속 밴드였던 부커 T 앤 디 엠지스. 놀라운 건 이 밴드가 흑인 멤버와 백인 멤버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서는 화장실도 같이 못 쓰던 시대에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음악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음악이 이미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강력한 상징이죠. 자, 지금까지 소울 음악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흑인 인권운동의 사운드 트랙이 소울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장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노래 아마 멜로디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거의 흑인 인권운동의 비공식 국가, 주제가 같은 곡이었죠. 이 짧고 단순한 문장 하나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We Shall Overcome 같은 노래들을 프리덤 송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시위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위협 앞에서 두려울 때 옆 사람과 어깨를 걸고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막 용기가 솟아나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끈끈한 연대감이 생기겠죠. 노래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다른 장르들도 당연히 힘을 보탰습니다. 록앤롤도 원래 흑인 음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저항의 DNA가 어디 가겠어요? 재즈 뮤지션들은 또 누구보다 먼저 예술가로서 지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스펠, 교회 음악이죠. 이게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이 음악들이 진짜로 뭘 바꿨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단단했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TV에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인 가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흑인 문화가 미국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 문화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흑인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편견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던 흑인 이미지랑 좀 다른데? 하면서요. 법이나 제도가 강제로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던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음악이 먼저 스르르 열어버린 셈이죠. 정말 대단한 힘 아닌가요?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960년대 음악과 사회운동의 이 놀라운 관계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시기의 음악은 결코 수동적인 배경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흑인들에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줬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게 했고, 힘든 싸움을 버텨낼 정서적인 힘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엔진이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60년대의 소울 음악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음악이 대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